김남국 처음에는 서슬이 퍼렇게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저런 증거물이 나오니까 은근슬쩍 탈당 쇼, 당원들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러면서 당원들한테 미안하다 탈당 쇼.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예 회복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잠시 떠나 있을 뿐 뭐 이제 이런 얘기 늘어놓다가 그러면 언론과 또 어디에다가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 계속하면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러면서 꼭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탈당을 하되 의원직 사퇴는 안 하는 겁니다. 왜? 불체포 특권이 조끼 옷 방탄조끼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정치 공방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놔두면 내년 총선이 무장무장 다가옴에 따라서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화제와 중심이 옮아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처음에는 김남국이 그랬잖아요. 정치 생명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지금 그런 얘기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했던 그 말. 서슬이 퍼랬었죠. 이 얘기가 나왔던 지난주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흐름을 타고 진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그랬더군요. 또 한 차례 탈당 연극을 하고 있다. 연극, 쇼라는 말 쓰기도 이제 지치니까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쓸 때마다 그 해당 관련 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연극 배우이신 분, 연극 연출하시는 분, 연극 뭐 대본을 만드시는 분, 거기 관련된 분들 이런 말 하면 속상하시죠? 비유니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또 한 번 탈당 연극을 하고 있다. 9명이랍니다. 9명. 여러분 저희랑 같이 한번 세볼까요?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 수상적인 이 부동산 거래 보유 이런 것들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2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탈당을 권고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12명인데 12명 중에 5명은 탈당 못해 이렇게 버텼었고 5명은 탈당계를 냈는데 송영길 처음에는 뭐 그렇게 서술을 그렇게 탈당하세요 막 이랬다가 막상 탈당계를 내자 탈당계를 수리한 건지 안 한 건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명은 2명이 있었는데요. 2명이 비례대표고 1명이 윤미향, 1명이 양이원영 2명이었습니다. 윤미향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는데요.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유한부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여인 뭐 예를 들자면요. 이런 의혹으로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 양이원영은요. 이제 성이 부모님 성에서 하나씩 떼온 사람 같은데 양이원영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의 기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망신사를 탄 적이 있었지요. 김남국 저리 가라 하게. 그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서 그 몇 조 원의 돈을 투자받았다. 이걸 발표했는데 발표문이나 좀 끝까지 좀 읽어보고 반응을 낼 것이지. 이게 양이원영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왜 윤 대통령은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 몇 조 원을 투자한단 말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글 냈다가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그거 싹 삭제했던 그 장본인이 양이원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사람 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제 당시에 지목됐던 거고 그때 강제 출당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미향하고 양이원영은 왜 출당이냐? 비례대표는 탈당이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탈당은 자진 의사라는 뜻이 되고
출당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쫓겨난 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당을 탈당을 하면은 국민이 당신을 비례대표로 뽑았을 때는 그 당에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뽑아준 거잖아. 따라서 그 당을 떠나면 당신은 의원직을 내놔야 돼. 이런 취지인 거지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다 꼼수죠. 당신들은 출당, 나머지는 탈당.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사실 비슷한 겁니다. 숫자 세다가 갑자기 옆길로 갔네요. 윤미향, 양이원영. 그 다음에 탈당한 사람이 있는데 김홍걸. 저 DJ 전 대통령 아들이죠. 그 부동산 축소 신고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복당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걸 셋까지 제가 손가락 오므렸는데요. 4명이 이상직, 이스타항공 실질적인 소유주, 그 500억대 횡령 혐의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되자 탈당을 했었습니다. 4명. 그 다음에 돈봉투 살포 사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이 지금 7명이 채워졌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꼼수 탈당의 원조격인 민영배 검수완박법을 이제 강제로 정권 바뀌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표해야 되니까 그 직전에 뭐 우격다짐으로 이걸 탈당시키려고 하는데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에 1명이 부족하거든요. 4대2로 만들어야 되니까 3대3을. 그래서 탈당시킨 다음에 무소속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안배를 하게 된 사람이 그때 민영배인데 지난달에 복당했잖아요. 전형적인 탈당 복당 연극쇼의 그 원조격인 민영배. 이게 이제 8번째. 이번에 김남국. 9명 다 샜네요.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성정이나 보통 사람의 양심으로 이런 사람들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 보통 우리는 여기에 심장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오양작 오장육부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남국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더군요. 방금 전에 있었던 겁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 TV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남국이 방금 전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1년 전에 나온 얘기고 검찰이 2차례 수사해 영장이 기각된 건이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수상해갖고 김남국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법원이 기각했거든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 이 말에 김남국이 뭐를 덧붙이느냐. 왜 지금 이 시기에 터뜨렸는지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남국의 계좌를 들여다보고자 했던 검찰의 영장이 2번 작년 10월하고 11월 2번 기각된 거는 맞다. 여기다가 떡하니 갖다 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흘린 것이다. 이건 확인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지요. 코인게이트가 끝나고 나도 아마 이건 안 될 겁니다. 조선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거든요. 일면이 이만하게. 그 기자는 이것을 어디서 취재를 시작했는지 아마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취재원은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안심하고 김남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렸을 것이다. 검찰이면 검찰, 수사기관이 검찰 아닙니까? 거기가 조선일보에다가 딱 그런 정보를 줬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일부러. 이게 김남국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김남국이 여기에 대해 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작이지 끝은 아닐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내년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1년 전에 터뜨렸다는 건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변 보러 가서 오줌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힘을 줘도 소변 안 나올 겁니다. 김남국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거든요. 김남국한테 소개를 받아서 코인을 받았다거나 김남국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코인 업계로부터 무슨 뭔가를 받았던 또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김남국이 말했거든요.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럼 그 끝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국민의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만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업계, 코인 업계, 로비는 민주당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믹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이 지금 그랬거든요. 내가 시작이지만 내가 끝이 아니다. 또 있다.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터뜨릴 것이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지금은 이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탈당계는 내는 탈당계를 딱 당에다 접수시키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르면. 김남국은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좀 넘은 시간에 탈당계를 냈죠. 근데 이제 오후 4시에 그 쇄신을 한다는 민주당 비상의원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2시간 전에 딱 되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 원래 주식, 코인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의 규제들입니다. 딱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잠시 떠난답니다. 곧 돌아오겠다 이런 뜻이죠. 잠시 떠나니까. 이 코인 게이트가 좀 잠잠해지면 이런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들과 저희 시청자들의 수준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개가재 붕어로 보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국민 저 수준은 말이야 소뚜껑이야 소뚜껑. 팔팔팔 끓는 것 같지만은 딱 불만 꺼봐. 30분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잠잠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 있으면 될 것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다. 당원들한테는 송구하다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참 궁금합니다. 김남국이 밝히겠다는 진실이 뭔지. 김남국은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짝짝꿍이 돼서 김남국 죽이기 그 설계도를 그렸다. 그 진실을 밝히겠다. 또는 뭐 거기하고 조중동이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조중동의 편집국장 셋을 다 불러 모으다가 검찰총장이나 저 용산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비밀 회의를 열은 다음에 오늘부로 김남국 죽이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국민들이 진실로
진실로 알고 싶은 진실은 뭐냐면 김남국이 이 시간 이후로라도 밝혀주고 싶어하는 밝히기를 바라는 그 진실이란 뭐냐? 당신이 거래한 거래소가 어디냐? 빗썸인지 업비트인지 뭐 당신이 거래한 거래소. 그다음에 당신의 전자지갑이 도대체 몇 개야? 4개야? 해외에는 없어. 그다음에 보유한 코인이 품목이 뭔지, 종목이 뭔지,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현재 갖고 있는 보유량이 얼마인지. 이게 진실이죠. 이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죠. 근데 교묘하게 또 그것은 딱 제껴놓고 엉뚱한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명백백한 진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 이건 뭡니까? 김남국이 너무 찌질게 가난해서 7년 동안 라면만 먹었다는, 3만 원짜리 운동화가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다녀야만 했다는 그 가난뱅이가 어디서 수십억 원어치 코인을 맨 먼저 투자하게 됐는지 그것 밝히라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에어드랍 공짜로 받은 코인은 도대체 얼마치나 되는지 밝히라는 것. 당신이 거래한 거래소는 어딘지 거래소 이름 밝히라는 것. 보유량은 얼마고 거래량은 얼마고 전자지갑은 4개인지 5개인지 7개인지 8개인지 지금 외부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만 4개라는데 이건 맞은 건지, 본인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명명백백한 진실들은 저쪽에 그냥 숨겨놓은 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남국이 그 의원총회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낸 것을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반항 행위다. 반항 행위다. 그러니까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도 하고 윤리감찰도 하고 하겠다니까 여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항을 표시하고 그랬다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당계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 이 김남국이 낸 탈당계를 비유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래서 이건 철저한 가정교육이 필요해. 너 회초리 꺾어서 저녁에 집에 와 있어. 그랬더니 오후에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 집에 안 들어갈래.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은 비행 청소년의 가출 사건인 겁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뭐 진실을 밝히라고 또 다그침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나는 거기 있지 않을래. 나갈래. 가출해버린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자유청소년. 아이고, 코인 보도가 나온 지 지금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처음에는 황당무계하다느니 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느니 정치 생명을 걸겠다느니 전 재산을 걸겠다느니 했는데 이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빨리 탈당을 한 또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당원권 정지 1년 해버리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가 1년이 되면은 민주당 공천을 못 받거든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탈당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잠잠해지면 그러면 또 민영배가 했던 것처럼 은근슬쩍 연말쯤에 복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내년 1월쯤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계산법. 스스로 탈당을 내야만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산, 단원을 여기가 지역구거든요. 한 언론이 그 안산, 단원을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쭉 그 르포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안산시에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언론에 따르면 안산 단원을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김남국한테 실망했다. 젊은 사람이 빠릇빠릇 뭐 일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단 말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도 김남국을 지지한다, 억울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시답니다.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김남국은 그런 상황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은 안산 단원을에 자신의 조직 또는 자신의 지지층 이런 분들은 서울의 조중동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론은 반반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